家人们，今天这个饭菜我看到它的时候就开始惊呼，4菜1汤还带个炸鸡，我迫不及待的来扫小票。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중국 대학생의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대학생 장핑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한국을 가기 전까지는 한국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습득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냥 남들 하는 웨이보나 빌리빌리, 더우인 같은 중국 어플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우 일반 국민들의 해외의 정보를 쉽게 습득하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차단을 해놓거든요.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려면 중국 뉴스를 봐야 했는데 관영 매체 등에서는 중국 정부에 해가 되지 않는 정보를 선별해서 보도하기 때문에 편향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회 접속을 해서 외국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그런 걸 전혀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인터넷 서핑, SNS 하기 정도였으니까요. 컴퓨터 재설치하는 것도 못해서 주변 남학생들을 꼬셔서 도와달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중국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한국 급식이 형편없는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인터넷에서 제가 본 한국 학생들이 먹는 음식은 이랬습니다. 밥과 김치 그리고 한눈에 보기에도 맛없어 보이는 반찬, 약간의 국과 토마토 쪼가리가 전부라는 걸 알자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심지어 가격도 싼 편이 아닌데 말입니다. 공부하느라 든든하게 먹어야 할 시기에 저렇게밖에 못 먹는다니. 사람들은 혹시 중국에서 추방당할 만큼 나쁜 짓을 해서 한국으로 쫓겨났냐는 농담부터 시작해서 꼭 졸업장을 해외에서 취득해야 하는 거냐, 경찰한테 신고하면 안 되는 거냐 등등 걱정하는 의견들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무게를 잰 것을 보여주며 한국의 유학생으로 살다 보니 저절로 다이어트가 된다는 우픈 내용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죠. 그녀의 몸무게는 47kg으로 여자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몸무게였지만 그게 본인이 다이어트를 의도해서가 아니라 못 먹고 다녀서 그렇게 빠진 것이라는 걸 알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중국 대학교 구내식당에 아주 푸짐하거나 맛있어 보이는 식단을 올리면서 한국과 비교했습니다. 저는 이때만 해도 제가 대학교에 가면 이런 음식들을 먹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펑왕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말이 도시지 시골 같은 곳이라 그럴듯한 번화가가 하나밖에 없는 작은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사진 명소로 유명한 곳이라 꽤 많은 관광객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먹고 살만은 했습니다. 저같이 젊은 여자들 입장에서는 심심하고 할 게 없어서 그렇지 도시 자체는 옛 중국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어 굉장히 고풍스러운 도시긴 했어요. 시골 학교나 다름없는 곳에 다녔던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부실하고 맛없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닭 다리 2개라도 나오는 날에는 아이들 모두 신이 났죠. 그래서 이때는 제가 시골 학교나 다름없는 곳에 다녀서 급식이 형편없는 거지 대도시에서는 맛있는 식단을 먹을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죠. 공부를 잘했던 저는 중국의 일선 도시인 항저우의 명문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인터넷에서 본 맛있는 구내식단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간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인터넷 속 사진들은 다 환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뷔페식으로 퍼가는 형태니 많이 먹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맛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메뉴 중 카레가 있었다. 그러면 야채가 제대로 다 익지도 않아 당근이나 감자가 사각거리는 때도 있었고 심지어는 급하게 냉동 상태의 야채를 부었다는 게 티날 정도로 차가운 야채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위생상으로 문제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는 건 예사질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제 학교는 명문대이다 보니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지만 다른 학교들은 더 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찬을 받았더니 콘돔이 나온 적도 있었고 구내식당 참깨 소스통에 쥐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위생상 문제가 없다 싶으면 기괴한 요리를 내놓았죠. 제가 다니는 학교의 구내식당도 맛없긴 하지만 친구가 다니는 대학교의 조리사는 정말 기상천외한 요리를 내놓았습니다. 비행사가 꿈이었던 친구는 중국 민간항공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점심때 식사하러 가면 토마토와 월병이랑 같이 볶아서 내놓는가 하면 심지어 오이를 통째로 볶아서 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오렌지, 돼지볶음, 딸기, 계란찜 같은 실험 정신이 강한 요리들을 하다 보니 학생들이 제발 정상적인 요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푸념을 자주 한다고 해요. 현실을 알게 된 저는 어딜 가나 급식이나 학식은 다 형편없고 맛없는 거구나라고 생각해버렸습니다. 1학년 2학기가 되자 아예 구내식당을 찾지 않고 직접 도시락을 싸오거나 학교 밖 식당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3학년이 됐습니다. 스펙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광스럽게도 국제대학생 환경포럼의 대표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 열리는 장소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은 없었지만 시골 촌뜨기나 다름없었던 제가 난생 처음으로 해외로 나간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신나고 설렜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저는 대한민국 서울의 현대적이면서 세련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학교 측 배려로 기왕 다녀오는 김에 관광도 하라고 행사가 열리기 전날 오전에 미리 왔기 때문에 서울 거리 이곳저곳을 구경할 수 있었거든요. 저도 듣고 본 게 있으니 한국을 못 사는 나라로 인식한 것은 아니었지만 SNS에서 느낀 한국의 모습하고는 달라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웨이보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한국에서의 삶은 불편한 게 많다. 대도시에 사는 중국인 입장에서는 시골 같은 동네들이 많다. 인터넷이 잘 안 터진다 등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와이파이 속도는 오히려 한국보다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공중화장실이나 버스 정류장 또한 중국보다 훨씬 쾌적하고 깨끗했습니다. 그중 충격적이었던 점은 길거리에 있는 공공자전거가 가지런히 보관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공자전거 문화가 퍼져가고 있는 추세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남의 물건이라고 함부로 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도 내 것처럼 아껴야 하는데 하루 이틀만 지나면 자전거가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전거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기도 귀찮은지 도로 한복판에 자전거가 나뒹굴고 있곤 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새벽에 공유 자전거를 정리하는 트럭이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시민들도 성숙한 의식으로 아껴서 잘 이용하고 제자리에 가져다 놓아야 하는데 그 기본적인 걸 안 하니 수거 트럭이 생기는 거죠. 이때부터 저는 일종의 배신감 같은 게 점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SNS에서 보여주는 한국의 모습이 내려치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일부러 중국을 치켜 세우기 위해 비겁하게 다른 나라에 대한 루머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 학교의 급식이나 구내식당 영상들까지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영상이라는 자료가 있으니 아무리 중국 인터넷의 주작질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그것만큼은 거짓이 아닐 거라고 믿었죠. 그 생각이 바뀌게 된 건 다음 날 환경 포럼에 참여하기 위해 주최 장소인 서울이 한 대학에 갔을 때였습니다.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환경 포럼 행사에 앞서 각 나라의 학생들이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리허설도 해보는 등 한창 바쁜 일정이 진행되었는데요.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자 포럼 관계자가 학생들을 불러 모으더니 지금부터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학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는 말에 좀 실망스러웠지만 시장이 반찬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곧 마음을 고쳐먹고 설령 맛없다고 해도 공짜밥인 게 어디냐라고 생각하게 됐죠. 행사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식권으로 보이는 영수증을 배부해 주었습니다. 영수증을 배부받자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한국 구내식당에 맛없는 밥을 올려 SNS에 좋아요를 많이 받은 사람들처럼 저도 더우인 같은데 한국 구내 식당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생기더라고요. 한국에는 좀 미안한 행동이긴 하지만 저도 왕홍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기 때문에 팔로워를 늘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인기를 얻기 전까지는 얼굴이나 목소리 공개는 좀 미루는 게 좋으니 영상에 나오는 음성은 SNS 설정을 통해 AI 음성으로 바꿔 촬영할 거긴 했어요. 저는 학교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억으로 영상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켰어요. 하지만 이 생각은 곧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 맛있는 메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충격을 받은 저는 이게 대체 어쩐 일이지 싶었습니다. 한국 학교 식당이 형편없다는 영상은 못 올리게 됐지만
대신 한국을 칭찬하는 영상을 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느낌을 바꿔 촬영해 보았습니다. 家人们，今天这个饭从我看到它的时候就开始惊呼，4菜1汤还带个炸鸡。我迫不及待的来扫小票，拿到米饭之后，首先自己拿一片芝士。当然，这个如果你想多吃点，再多拿几片也是可以的。阿姨正在给我盛炸鸡，这个芝士酱是我的最爱，芝士配芝士。然后今天呢还有这个海苔碎，我还没想好怎么吃，等会儿想一下。这个不要泡菜就上萝卜丁吧，也可以，也可以。这个腌制的藕片上面有一点酱汁，但不是桂花酱，就是酱油的味道，非常非常满福的这个泡菜汤。满福你们可能听不懂，这是我们家乡话，谢谢大家。那我就要开动啦。这个炸鸡很香脆，尤其是蘸上芝士酱，非常美味。还有我的自创吃法，就是用米饭蘸上海苔碎，再放在泡菜汤里吃一大口，完美。 처음엔 한국을 칭찬하는 의도로 올린 영상이라 한국을 까길 바라는 경향이 강한 중국 네티즌들이 싫어할까봐 걱정도 됐는데요. 막상 올리니 중국인들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국 급식이나 학식이 형편없다고 여겼는데 맛있어 보인다며 의외라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저는 곧 제가 영상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목소리도 AI 변조 기능을 이용해 올린 것이 현명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가장 부유한 축에 드는 학교 식당이야.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더 비참하다고 생각하면 돼. 저기선 최소 국빈 만찬 수준이지. 지금까지 내가 한국에서 방문하거나 혹은 봤던 것을 통틀어서 최고의 대학 구내 식당이라고 볼 수 있어. 이건 내가 지금까지 본 한국 식당에서 본 것 중 최고야. 진짜 고기가 들어있고 국물에 재료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칭찬하는 댓글의 내용 또한 자세히 보면 결국 까는 내용이었거든요. 지금까지 본 것 중 최고의 식당, 국빈 만찬 수준이다. 여기는 가장 부유한 식당에 든다 등등. 이 말은 다른 한국 구내 식당은 이것만도 못하다는 수준이었습니다. 실제로 왜 별것도 아닌 걸로 한국을 칭찬하는 영상을 올리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당당하게 제 신분과 얼굴을 드러내고 올렸다면 한국 올려치기 하는 인간이라고 욕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살짝 의문이 들었습니다. 막상 한국에서 직접 체험해보니 한국의 학교 식당이 형편없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중국에 올라오는 영상은 하나같이 풀떼기로 가득 차고 양도 적게 주는 영상일까? 의심이 든 저는 한국 급식 영상이라고 올라온 영상들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꼼꼼히 영상을 살펴본 저는 사람들이 영상을 조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을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서 유심히 봐보시길 바랍니다. 뭔가 이상한 부분이 보이지 않나요? 갑자기 무언가가 생겨났지 않은가요? 정답을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를 다물어 가는 구간을 봐볼까요? 이때만 해도 밥은 그냥 흰 쌀밥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토마토에 설탕을 끼얹는 장면에서는 갑자기 밥 위에 무언가가 생겨났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 사람은 일부러 반찬을 적게 뜨고 다른 반찬이 있는 걸 일부러 보여주지 않고 몇 가지를 생략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구간은 실수로 편집을 못했던 모양이죠. 진실을 알게 된 저는 중국인들이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같은 중국 시민으로서 분노와 실망감을 느꼈어요. 여러분도 너무 중국발 영상 믿지 마세요. 이제는 컴맹인 저조차 배신감을 느껴서 스스로 공부하고 유료 VPN을 이용해서 해외 사이트를 뚫어서 새로운 정보를 얻고 있거든요. 무엇이든지 편향된 정보는 믿어봤자 좋을 게 없답니다.